팟빵실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피싱웨어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함께 하실 분 만나볼게요. 권혁중 시사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아웃도어 하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등산복이 생각이 나시죠. 지난 2010년에 등산복 열풍부터 시작을 했는데, 먼저 당시에 등산복 열풍이 일어난 배경이 뭐였습니까? 일단 패션이다 보니까 사실 패션을 우리가 입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뭐 법과 제도 이런 게 굉장히 영향을 잘 미칩니다. 뭐 단편인 예로 2005년도에 같은 경우는 주 5일 근무가 이제 확대되는 시즌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청바지 같은 이런 스포츠웨어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요.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주 5일 근무가 이게 정착이 되는 시즌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여가 시간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뭐 등산이라든지 이제 아웃도어 제품에서 굉장한 인기를 많이 얻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뭐 굉장히 많이 인기가 얻었는데 상장사 주가 흐름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특히 코오롱 FNC 같은 경우에도 2010년도 이제 회사 분할한 이후에 최고의 어떤 매출의 정점을 찍었었는데 그 당시에 뭐 업계 순위에서도요. 보면은 뭐 1위 업계 뭐 이랜드 아니면 삼성물산 패션 부분 4위 뭐 3위에 LF 이어서 이제 4위까지 차지할 정도로 영업이익이 한 700억 정도 꾸준하게 나왔고 영업이익률도 한 6% 정도 나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런 어떤 열풍에 잘 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후에 뭐 2015년도에는 래시가드라든지 롱패 등이 인기를 얻었었고 요즘에는 또 피싱웨어 이렇게 피싱웨어들이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후에도 뭐 래시가드, 롱패딩 말씀하셨다시피 아웃도어 업계 열풍이 한 번씩 이렇게 이어지면서 지나갔는데 가장 주목받았던 업체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 휠라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요, 2010년도에 이제 그때 상장을 했었는데 롱패딩 열풍을 잘 탔어요. 그 이후에.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었고, 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디스커버리를 많이 알고 있죠. FNF 같은 경우에도 롱패딩 열풍이 굉장히 잘 탄 어떤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눈에 띄는 게 신성통상입니다. 신성통상은 아시다시피 뭐 평창 롱패딩 유명했었죠. 그 당시 이제 대박을 친 케이스고요. 영업무역은 이미 잘 아실 겁니다. 노스페이스. 노스페이스가 워낙 인기가 높고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중고등 학생들에게 등골 브레이커라는 어떤 별칭을 얻을 정도로 굉장히 브랜드의 값어치가 높았거든요. 이런 어떤 그 영업무역도 굉장히 인기 얻었고 그다음에 배럴이라는 회사, 그렇죠? 래시가드 1위 업체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배럴 잘 아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배럴 같은 경우 2018년도에 굉장한 화제를 입었었죠. 왜냐하면 인기가 워낙 많아갖고 주가가 많이 뛰어서 그 정도로 이제는 이런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잘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웃도어 시장은 2014년 이후에 이렇다 할 성장을 보이지 않고 있는 약간의 정체기가 아닌가 싶은데 이유가 뭘까요? 이게 근거 자료가 있죠. 삼성 패션 연구소에서 이제 통계를 하나 냈는데요. 아웃도어 브랜드 이렇게 봤더니 시장이 2014년도에 한 6조 한 8천억 원 정도가 됐었는데 이게 한 3년 후 2017년도에는 한 4조 원 시장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유론 첫 번째로는 역시 스포츠 웰빙 시대가 도래했다. 단순히 이제 등산뿐만 아니라 낚시 아니면은 뭐 골프 뭐 스쿠버 다이빙 이런 것처럼 스포츠가 좀 다양화되고 좀 고급화되면서 사실 이제 등산복을 잘 입지 않는 그런 추세가 왔거든요. 특히 등산복 같은 경우는 일상복으로도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었었는데 이제 그런 트렌드는 좀 지난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밀레니얼 세대의 진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밀레니얼 세대가 소비 주축 세대인데 사실 이 세대들이 이제 나이가 좀 먹고 있어요, 사실. 근데 이 세대들이 나이가 먹으면서 사실 등산복을 입어줘야 되는데 사실 요즘에 잘 등산복 입지는 않고요. 화려하거나 알록달록한 거 싫어하거든요. 오히려 이게 심플하거나 아니면 뭐 스포츠웨어 같은 이런 제품을 많이 입기 때문에 트렌드의 변화도 아마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아웃도어 업계도 좀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되지 않나 이런 시점입니다. 그 대안이 지금 피싱웨어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요즘 낚시에 관심 있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면서요. 네,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도 또 통계치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민 여가 활동 조사를 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는 16년도에 여가 활동 중 취미 오락에서 스포츠 어떤 거 하냐 물어봤더니 이제는 낚시가 그 당시에 이제 9.3%에서 전체 11위 차지했거든요. 근데 이게 좀 비교 대상이 되는 게 똑같은 조사를 2010년도에 했었습니다. 그때는 3.3%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늘었죠. 그 사이에. 이게 근데 또 16년도고요. 19년도에는 더 늘을 거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낚시하는 인구가 정말 많이 늘고 있다. 그 당시에 16년도 기준 봤을 때 낚시 인구가 한 767만 명 됐었습니다. 지금 우리 통계 한번 보면은요. 사실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가 한 5,170만 명 되고요. 생산 가능 인구 그러니까 15세 이상의 경제 활동할 수 있는 인구가 그중에서 한 3,758명
8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거 치고선 지금 767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더 늘어날 거고. 그러니까 낚시 인구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낚시 인구가 이렇게 많았나요? 네, 네. 예전에는 그냥 아저씨들이 한 번씩 이제 낚시터 다녀오신다 이렇게 알고만 있었는데 젊은 사람들도 요즘 꽤나 네.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낚시가 국민적인 사랑을 받게 된 이유는 뭘까요? 역시 첫 번째로는 여가 시간이 확대되는 부분이거든요. 오늘 뭐 이슈 있었죠. 주 52시간 근무제에서 뭐 버스 타협이 됐잖아요. 이런 부분도 사실 주 52시간 이제 근무제가 확대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가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피싱웨어가 좀 수혜를 얻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리적 환경이죠. 우리나라 아시겠지만 삼면이 바다입니다. 낚시하기에 정말 최적의 조건이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수혜를 얻고 있다. 또한 세 번째로는 다양한 니즈가 있고요. 네 번째로는 뭐 가장 중요한 거죠. 미디어의 어떤 영향들. 아까 우리가 잠깐 소개가 했지만은 뭐 방송국에서 낚시를 주제로 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나오다 보니까 갑자기 막 인기를 얻게 되고 관심을 많이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신규 유입이 계속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피싱웨어의 어떤 규모가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여건이 좀 마련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낚시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는 그런 스포츠인데 특별한 기능이 필요한가요? 이게 첫 번째는 흡판 우리 속건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땀을 흡수해서 빨리 배출하는 이런 어떤 기능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낚시 용품 같은 거나 낚시 웨어 같은 경우에는 피싱웨어 같은 경우는 요게 꼭 들어가야 되고요. 뭐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그 신축성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낚시가 이게 정적인 활동이다. 왜냐면 보면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정적인 활동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활동성을 요구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있습니다. 챔질이라고 아실 텐데 이렇게 던져갖고 이렇게 물고기가 살짝짝 건드리면 살짝짝 건드려줘야 되거든요. 이것도 해야 되죠. 그다음에 이렇게 던져야 돼요. 또 낚시를 이렇게 딱 던지는데 이 캐스팅이라 그러는데 굉장히 동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활동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신축성이 좀 요구되는 어떤 웨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다양한 주머니가 필요합니다. 요즘에 그 유행이 뭐냐면은 아웃도어 제품 사러 갔을 때 이런 질문을 꼭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냐면 낚시용품을 낚시웨어로 입을 수 있나요? 피싱웨어로 입을 수 있나요? 그 뜻은 뭐냐면 포켓만이 달려있느냐 이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시면은 낚시하는 보시는 분들 보면 이렇게 막 아록다록하게 막 달려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도구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작은 도구들이. 그러다 보니까 포켓이 굉장히 많아야 돼요. 그래서 아웃도어 제품에 이렇게 포켓이 많이 달려있으면 덩달아서 아웃도어 제품 플러스 피싱웨어도 함께 할 수 있다 보니까 요즘에 매장 가면 이게 트렌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기능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몰랐던 사실이 아주 많았습니다. 네. 그러면 주요 아웃도어 업체들의 피싱웨어 전략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이게 가장 눈에 띄는 게 역시 코오롱 FNC인 것 같아요. 사실 다른 상장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눈에 띄질 않는데 특히 코오롱 FNC 같은 경우에는 웨더몬스터라는 그 브랜드를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상장사 중에서는 가장 좀 빠르게 마케팅을 집중하고 빠르게 시장을 선점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이제 이런 웨더몬스터를 통해서 공격적으로 하고 있다. 뭐 필라코리아 같은 경우는 사실 아시겠지만은 이게 정체성, 그러니까 브랜드를 젊게 가기 위해서 사실 아웃도어 제품을 철수했었고요. 지금 뭐 필라코리아 아시겠지만은 젊은이들한테 특히 10대들한테 엄청난 인기거든요. 사실 그 정도로 좀 브랜드의 어떤 이동, 포지션을 이동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FNF 뭐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도 사실 눈에 띄는 어떤 피싱웨어는 보이진 않습니다. 또 한 가지 보면은 LF도 뭐 라프마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랄까요 비산학 퍼포먼스 이런 거에 좀 집중하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피싱웨어 같은 게 눈에 띄지 않는데 많은 상장사들이 좀 이제 피싱웨어에 점차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모습들은 보이고요. 오히려 그 비상장 회사들 뭐 K2라든지 이런 데서는 굉장히 좀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는 피싱웨어가 아무래도 대세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이제 그동안 뭐 롱패딩 열풍 이어서 래시가드도 지나갔고 래시가드의 뒤를 이어서 이제 새로운 아웃도어 브랜드들의 열풍을 한번 일으킬 수 있는 그런